검색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단톡방 스터디 뉴스 톱입니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 쌤과 뇌생남 이시안 쌤 그리고 김예은 학생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단톡방 퀴즈에 새로운 규칙이 하나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동안 퀴즈만 풀면 뭐하냐, 뭐하냐. 만점인데 뭐 없냐, 없죠. 여러 가지 문의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3문제 이상 틀리면 학생들 스스로가 정한 벌칙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일명 셀프 벌칙인데요. 예은 학생, 어떤 벌칙 제시할 건가요? 어떤 거 있습니까? 벌칙을 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많은 학생들이 저희 방송을 보고 도움을 네. 얻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 학생 식당에 가서 제가 점심시간에 네. 저희 방송 시간을 크게 외치고 오겠습니다. 오. 좀 바람직한 벌칙인데 그냥 식당 약간 가서, 심심해요. 네, 심심하죠. 여기 좀 옵션 좀 알려야 되지 않나요? 예, 우선 이거? 그러면 그쵸. 일단 첫 번째 동작으로 그 어벤져스에 나오는 블랙 위도우 제가 어벤져스를 안 요거 봐서 한번 배우고 가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진짜. 예, 좋아요. 문제를 다 맞춰야겠어요. 알겠어요. 다 맞추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무조건 다 맞추면 네, 돼요. 다 맞추면 못하면 벌칙 할 일 우리가 없으니까. 시키는 대로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학생들의 그 벌칙 영상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희 방송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럼 공부를 시작해보면 해야죠. 다 같이 네. 열려라 단톡방. 단톡방. 네, 오늘도 톡방이 열렸습니다. 자, 8시일까요? 8시. 8시 학생. 8시. 예지 학생 1등 아이 학생. 인사들을 나누고 너무 있어요.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자, 먼저 톡방 규칙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은 학생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모르겠다 싶으면 MC 찬스 쓰셔도 됩니다. 한번 써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자, 두 분은 힌트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문제 주세요. 명품 등 물건을 소유하기보다 여행, 레저, 공연 관람 등 무형의 경험을 중시하는 새로운 소비자층, 비싼 물건으로 과시하기보다는 경험적인 일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소비층을 말합니다. 첫 문제 틀리겠는데 힌트 좀 주시면 안 돼요? 너무 조용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 힌트 7글자. 7글자. 세 글자는 줄게요. 자, 떠돌이라는 뜻이에요. 떠돌이. 떠돌이야. 외국민이란 뜻입니다. 떠돌이. 네. 이거 틀려야겠는데? 그런 전자기기 같은 네. 걸 들고서 네. 이렇게 좀 떠돌고 그랬을 때 우리가 디지털 이거라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알려주면 우리 다 줄만 알죠. 좀 줬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좀 틀리실 것 같아요. 아, 노마드 모르셨어요, 진짜? 노블리스 노마드는 생각 자, 정답은 노블리스 노마드인데요. 네, 일단은 땡입니다. 네. 그 명품을 소비하는 그런 네. 성향에서 요즘 돈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뭐 나 명품 사고 가방 이런 좋은 거 있으니까 그런 거보다는 그것들을 자기 경험에 투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행이라든가 아니면 공연 같은 거. 뮤지컬 같은 거 자기 마음에 드는 공연은 2번씩 보고 막 그러잖아요. 네, 네, 네. 그런 사람들이 갖다 이제 노블리스 노마드, 귀족적인 이거 떠돌이다. 굉장히 좋은 소비 성향인 것 네. 같아요. 네. 맞아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주세요. 영화, 소설의 재미와 예술성을 모두 포괄하면서 그래픽, 사진, 애니메이션 등을 사용하는 다양한 컴퓨터 소설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쉬워요. 네. 네, 5글자인데, 그러니까 소설에 링크가 막 계속 빨려 들어가고 계속. 빨려 들어가고 하니까. 링크죠. 네. 흔히 이게 되게 많이 쓰는 말인데 컴퓨터 많이 하면은 네. 아, 뭐지? 뭐, 뭘 뭐지? 걸어 이런 뒤에- 얘기 하잖아. 뒤에 2글자는 그 소설은 픽션이에요, 논픽션이에요? 픽션이요. 그거고 앞에 3글자만 맞추면 돼요, 이제. 여태까지 힌트를 줬어요. 땡땡땡. 땡땡땡 진짜 픽션. 땡땡땡 픽션. 하이퍼링크. 그렇죠. 하이퍼텍스트, 하이퍼그 뭐 이런 네, 얘기 하잖아. 정답은 하이퍼 픽션이었습니다. 한 개만 더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좀 다 많이 맞춰야 올려주세요. 되겠는데? 어떡하지? 이제 한 개만 우리는 틀리게 하면 돼요. 단 자, 한 이거 개만. 추가적인 어렵다. 설명 없나요? 어려워요. 하이퍼 픽션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그 드라마들이 약간 하이퍼 픽션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막 댓글에 죽이지 말아주세요. 막 그러면 죽이려다가도 살려주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그런 것들처럼 실제로 내가 보고 싶은 엔딩을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네. 나중에. 나는 좀 밝고 아름다운 얘기를 하겠다 그러면 이 주의기 중에서도 좀 재밌는 얘기를 그러니까 맞춤형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네. 자, 그런- 이제 우리 예은 학생이 블랙 위도우로 변신할 수 있는 한 문제가 남아 있네요. 자, 너무 계속해서 좋아.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피와 사무실의 합성어로 커피 전문점에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사람을 야, 지칭합니다. 이건 진짜 틀리면 이건 쉬워요. 제가 진짜 이거를 미안해. 몇 번 해보니까 문제 안에 답이 있더라고요. 그럼요. 문제 안에 그쵸, 답이 그쵸. 있어요. 이건 특히 그렇습니다. 5초 카운트 주시고요. 쿠피스는 완전 틀려요. 완전 오답이야. 코피스. 틀린 아니야. 틀린 정답은 아니야. 코피스. 코피스요. 아, 나왔네. 이거는 정답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고객이 예탁한 재산에 대해 증권회사의 금융자산관리사가 고객의 투자 성향에 따라 적절한 운용 대본과 투자 정보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 상품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 너무 좋은 문제예요. 혹시 정쌤이 내셨나요? 아니요, 근데 이 태희 학생이 이제 이거는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중요하게 좀 한물이 좀 간. 아. 약간의 옛날 유행했던 상품인데. 옛날. 네. 근데 이 형태는 유지되기 때문에 이 말을 굉장히 알아둬야 돼요. 아. 이번에도 역시 문제에 좀 힌트가 네. 있습니다. 그쵸, 그쵸. 네. 글자 수 힌트 이런 거 없어요? 다섯 글자입니다. 다섯 다섯 글자. 글자요? 자, 그리고 문제 안에 힌트가 있다는 거. 수수료를 받는 상품. 자, 어떻게 5초 카운트 들어갑니다. 4, 3, 2, 정답은? 1. 예탁 상품. 예? 레버 카운트. 네, 정답은 레몬카운트였습니다. 블랙이도를 보겠네요. 자, 일단 블랙 위도우로 변신할 수 있는 기회 얻으셨고요. 얻으셨고요. 획득하셨네요. 네, 네. 마저 나머지 문제 하나 풀어봐야죠. 네. 자, 문제 주세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독창적인 방식으로 해법을 찾아내는 경영으로 인도 기업의 경영 철학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갑자기 의욕이 확 떨어지네요. MC 짰어요. 맞춰주실 아, 거예요? 당연하죠. 이미 틀렸는데. 동물원. 주? 동물원을 지켜. 동물원을 동물원을 지킨다. 지켜. 지켜요? 동물원을 옛날에. 지켜요. 어, 근데 동물원을 주가드? 지켜. 동물원,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요? 자, 5초 카운트 주시고요. 지금 자, 정답 멘트고요. 주가드요. 가드? 네, 주가드. 정답은? 정답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저건 진짜 반칙이에요.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아, 그래요? 그 주가드란 말 자체가 인도어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해법을 찾아낸다는 그 얘기 자체가 주가드란 단어를 쓴대요. 그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건데 인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자동차는 550만 원인가 이하로는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그 룰이 있었대요. 네네네. 그걸 280만 원에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타타 자동차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것들을 어떻게든 그러니까 뭐 부품을 쓸 때 좀 가벼운 걸 쓴다든가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쵸, 되게 방법이라고 위험할 하죠.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게 있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예은 학생 문제 풀어봤는데요. 총 두 문제. 아, 너무 비웃는 거 아닌가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네. 두 문제 맞춰주셨습니다. 네. 어땠어요, 오늘? 어느 때보다 간절했거든요. 진짜 다 맞추고 싶었는데 뭐 이렇게 힌트도 안 주시고. 근데 그거 알아요? 우리도 그거네 때부터 간절했어요. 자, 두 문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되게 운명적이었다. 오늘은 진짜 예은 학생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난이도가 갑자기 어려워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네.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었다. 야, 그런 어렵다. 난이도가 좀 너무 어려웠어요. 그쵸. 아, 맞아요.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드. 오늘은 정말 맞추기 어려웠었던 것 그쵸.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영상을 좀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네. 네, 자,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한번 공부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는 취업난을 탈피하기 위해서 창업을 선택한 우리 청년들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취업과 창업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우리 예은 학생은 무엇을 선택하고 싶은가요? 저는 취업이요. 사실은 창업을 생각도 안 해봤거든요. 네. 이게 창업을 하기까지 돈도 당연히 들고 그쵸. 안정적이지가 않잖아요. 그게 잘 될지 안 될지도.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창업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취업이 힘드니까 창업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사실 창업도 만만치가 않죠. 취업할 각오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게 창업. 예, 그런 각오가 없으면 실제로 이제 그 청년들이 창업한 회사들을 보니까
한 3년이나 5년 안에 망할 확률이 73%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 그건 폐업을 한 건데 17%는 잘 돼서 하는 거냐라고 하면 그중에 반 이상 그냥 유지를 해가지고 그냥 놔두는 거거든요. 그럼 실제로 청년들이 창업해서 자기가 이제 돈이 될 만큼 네. 이렇게 하는 확률은 10% 미만이라고 봐야죠. 네. 정쌤은요?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힘든 우리나라가 부분이죠. 청년 창업이 너무나 열악하고 우린 네. 창업이라는 자체가 일단 열악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학생 창업은 더 열악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더 열악하니까 이제 첫 발을 내딛는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뭐 그런 마음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슈에 관한 뉴스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정쌤께서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그 로이체라고요. 이제 푸드트럭 아마 2008년 이후에는 네. 거의 외신에서 한 번씩 다뤘을 정도로 네. 이제 네. 빅히트를 미국에서 대성공을 하는 이제 네. 72년생이니까 우리나라로 44 정도 이제 된 네, 그 맞아요. 로이체인데 이번에 이 타임 100인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로이체는 어떻게 해서 이 창업을 통해 성공했지 뭐 그런 사례 한번 보도록 하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동국대학에서는 아예 학생들의 이 창업을 위해서 학사 제도나 이런 걸 좀 바꾸고 있다. 이런 두 가지 기사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 부탁드리고요. 네. 자, 예은 학생은 로이킴 말고 로이체 들어본 적 있나요? 저는 그 로이체라는 이름은 못 들어봤는데 네. 제가 캐나다에서 유학할 시절에 네. 이분이 되게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네. 유명했어요. 유학생들 그쵸, 사이에서. 네, 네. 그래서 중국인 친구들도 저한테 한국인 중에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있다며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네. 그래서 얘기는 들어봤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슈와 관련된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쌤. 네, 크게 두 가지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방금 얘기한 로이체에 대한 기사를 뽑아봤습니다. 네. 이 타임 영향력 있는 100명의 이제 푸드트럭의 대부 로이체가 선정이 됐다는 기사인데요. 일단 2016년 전 세계 영향력 100인에 바로 이제 한국계 로이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타임은 이제 100인이라는 걸 잠깐 여기 앞에 소개를 하는데 이제 로이체는 이 개척자 부분 23명 중에 요리 개척자 이제 그런 타이틀로 재능 있는 많은 요리사에게 거액을 투자받지 않고서도 성공을 했다.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엔젤 투자자가 있어야 돼, 그렇죠. 뭐 10억, 20억을 받아야 되라고 하지만은 이제 로이체 같은 경우는 순순히 자기 돈으로 해서 이제 자수성가했다는 그런 부분. 또 하나 이제 나와 있죠. 소셜 미디어를 마케팅의 도구로 활용했다. 그러니까 비싼 돈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도전 정신들이 있고요. 다음 장을 보시면요.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대학생 창업에 열악하고 특히 이제 학교 차원에서의 지원이 좀 어려운 것도 사실인데 이번 기사는 이제 동국대학의 사례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동국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창업을 돕는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쭉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3개의 조직이 지원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청년 기업가 센터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단이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창업 지원단 이런 조직들이 학생들한테 달려붙어가지고 이제 아이디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들을 뭐 멘토링 코치해준다거나 이제 가이드해주면서 또 창업에 대한 이제 어떤 이제 돋아준다, 북돋아준다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창업 휴학제라는 학사 제도를 어느 부분 수정을 해서 또 대학생들의 청년 창업을 돕는다라는 건데 이 창업 휴학제라는 게 뭐냐면은요. 이 휴학을 했는데 이게 창업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면은 최대 2년, 4학기까지 연속적으로 휴학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크지만은 한번 창업을 통해서 도전하는 그 과정도 학사 일정이라고 본다라고 해서 이제 창업 휴학제를 돕는 학사 제도를 돕는다는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또 다음 장을 보시면은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제 스타트업을 육성을 하는데 동아리를 지원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동아리 지원을 했더니 성과도 눈에 띄게 늘고 있어서 2012년 3건에 이제 불과했던 지자권 이 등록 건수가 지난해엔 14건으로 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아리를 활용한 스타트업 지원 뭐 이런 식으로 동국대가 지원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아직까지도 청년 창업 굉장히 열악하고 특히 이제 대학생들이 모여서 누구의 지원을 받아서 한다는 건 더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첫 발을 내딛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도전 정신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가지 기사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예은 학생 두 기사의 어떤 부분들이 좀 눈에 띄던가요? 저는 저 동아리를 지원해준다는 게 눈에 띄었는데 사실은 제가 저런 동아리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커피 찌꺼기에다가 버섯균을 심어서 그거를 파는데 커피 찌꺼기를 이제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이나 그분들에게 이렇게 구해올 수 있게 하고 임금을 드리는 그런 사업을 사실은 했었어요. 하다가 중간에 나오긴 했지만 네, 제가 해봤던 거라서 저런 얘기가 조금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로이체의 성공 비결로 기사에 몇 가지가 소개가 됐는데요. 만약에 같은 조건으로 우리나라에서 했다면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안 됐을 것 같아요. 안 될 수 있죠. 이제 푸드트럭, 이 로이체 푸드트럭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규제 철폐 1호로 푸드트럭을 아마
미뤘는데요. 아. 최근에 들려온 아까 안타까운 소식은 문을 닫았다. 1호 푸드트럭이.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우리나라랑 미국의 푸드트럭의 차이가 큰데요. 미국은 땅덩이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그쵸. 넓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상권에 대한 이 충돌이 덜해요. 근데 우리는 상권이 다 부딪힙니다. 그쵸. 그래서 실은 우리도 이제 법적으로 푸드트럭이 어디에서밖에 못 운영한다라는 걸 할 정도로, 그러니까 뭐 유원지에서도 어디, 그러니까 벌써 제한이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푸드트럭은 좀 힘들지 않았나. 그래서 다시 취업이 안 돼서가 아니라 그 스스로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또 그렇죠. 근데 네. 그게 또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창업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도 네네. 사실인데 제 주위의 사례를 봐도 네. 취업을 피하려고 창업을 한 경우는 네. 사실 성공 확률이 낮은 게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아마 창업의 길이라면은 네. 창업에 대한 준비로 가는 것이 역시 뭐 전공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 청년 창업의 현실이 좀 궁금한데요. 최근 크라우드 펀딩이나 엔젤 투자 등으로 창업 환경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거든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일단 창업 환경에서 네. 시작하는 건 좋아진 것 같아요. 시작할 수 있는 네. 여러 가지 길들. 네. 뭐 휴학까지 시켜주고, 그쵸. 뭐 괜찮아. 그래도 돈도 빌려줄게.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또 제가 저희 패친 중에 하나, 페이스북 친구 중에 네네, 하나가 그쵸. 그 유석호 대표라고 있는데 오. 보니까 민간에서 네. 그러니까 창업하는 애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시켜주면 투자자들과 연결을 시켜줘요. 네네. 그걸 발표를 하고 투자자들이 앉아서 듣고 있다가 우리 저기에 투자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그런 식의 발표 자리를 만들어 주듯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힘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되어 있다라는 거죠. 다만 그게 그 뒤는 어떻게 됐냐, 요게 좀 그렇지만 일단 뭐 창업을 시작하는 데는 좀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저는 대학교에서 그 휴학제, 창업 휴학제를 도입한다는 게 굉장히 놀랍거든요. 근데 네. 그 청년 창업으로 그 취업난이 좀 해소가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우리 예은 학생도 어떤 생각을 갖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저희 학교에 창업 지원센터가 있는데요. 그쪽에서 저희 수업을 듣는 친구들한테 창업을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는지 이제 손들어서 조사를 했는데 뭐 60명 수업 중에 한 3명 정도 있더라고요. 뭐 물론 과 특성도 조금 있겠지만 그렇죠. 원래 창업을 하고 싶었던 친구들한테는 이런 혜택이 되게 도움이 되고 많이 좋겠지만 취업을 생각하던 친구들이 힘들다고 해서 창업으로 돌아서고 그래서 취업난이 해결되고 이런 거는 조금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이쌤. 뭐 취업난에 대한 얘기라면 뭐 단기적으로 해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취업률은 올라가는 거거든요. 내가 창업을 하면 취업이 된 거고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창업하면 혼자 하지 않아요. 보통 같이 친구들 탁 해가지고 넌 이사, 넌 좀 사이 안 좋으니까 부장 이런 식으로 해서 한 4-5명이 취업이 한 번 해결이 돼요. 그래서 또 학교에서도 좀 취업률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네. 하지만 그들이 4년이나 5년 있다가 또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취업률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아닌 거죠.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겠다. 단기적으로만 그렇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네. 어쨌든 이 청년 창업도 시대의 흐름이라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이 잘 돼야 하는데요.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제가 그 학교 자꾸 창업지원센터 홍보 같은데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저는 창업 마일리지 제도라는 걸 처음 들어봤는데 그게 뭐예요? 그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창업 수업이 있는데 그거를 들으면은 마일리지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일리지가 높은 사람들한테 비용을 많이 지원해주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정말 전형적으로 홍보통 같지 않습니까? 처음엔 저도 믿지 못했습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시아쌤께서도 한마디 좀 해주시면 돼요. 사실 아이디어는 다들 좋아요. 젊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봤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 굉장히 그게 없고요. 그 나라에서 도와줘야 된다면 가장 문제는요. 여기서 팔아봤자 얼마나 팔겠냐 하는 거죠. 그리고 잘 돼서 팔면 또 대기업들의 눈, 그다음에 잘 되면 또 다 달라붙잖아요. 네. 한마디로 좀 세계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네트워킹 이런 것들이 나라에서의 가장 큰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성공시키면 이게 여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나가가지고 우리라고 왜 그 세계적인 기업이 못 나오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건 청년들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도와줬으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더 생각합니다. 큰 시장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발판을 좀 마련해 주는 것. 네. 네, 정쌤은요? 전 로드맵이 필요하다. 로드맵. 학생들이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너 아이디어 있지?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야? 또 문서화는 어떻게 해야 되고 투자자들한테 어떻게 하고 이걸 누가 한 명 쫙 로드맵을 좀 해서 좀 학생들이 사례 연구 같은 걸로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모호하고 형이상학적이고 뭐 이거 아이디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거 정말 100% 리젝트입니다. 그래서 그 딱 A부터 Z까지를 그 로드맵을 딱 정하고 여기에 맞춰서 좀 자기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정말 실질적으로 옮기는 이런 과정이 좀 많이 홍보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이게 안 되더라고 잘 교육이.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또 로드맵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쵸. 의견까지 주셨고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취준생의 뇌를 섹시하게 해줄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이 시간의 족보를 열어라! 오늘도 족보 열어주실까요? 열어주실까요? 또 연습을 좀 했습니다. 네. 한번 열릴지 모르겠네요. 네. 자, 열어보겠습니다. 둘, 셋. 짠. 띠리. 짜라랑! 창업을 망설이고 취업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실제로 경영학과라든가 네. 아니면 좀 이런 이력들을 가진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취업 면접에 왔으니까 취업을 하기로 한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대놓고 물어보는 거죠. 아니 왜 창업을 안 하고 이걸 하겠습니까? 라고요. 네. 되게 도전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은 학생 대답해 볼까요? 저는 창업보다는 취업이 저한테 더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창업 같은 경우는 그 아이템에 대한 확신이나 정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사업이 크고 또 자리를 잡기까지 혼자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저는 창업하고자 하는 아이템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또 제가 조직 내에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게 더 잘 맞다고 생각을 해서 창업보다는 취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답변을 해줬고요. 이시안 쌤 답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말씀해 주시죠. 이게 되게 지금 저 질문이 그러니까 저 대답이 좀 약간 위험한데요. 실제로는 어느 게 가장 좋냐 하면 뭐 창업할 생각도 있지만 일단 이런 좀 배우는 것이 더 저한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네. 했고 뭐 취업 그런다고 이제 나 5년 있다 나갈 거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다만 큰 조직에서 이런 부분들이 차곡차곡 하지 않으면 어차피 필패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을 반드시 쌓고 갈 겁니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은 분명히 있다. 나는 자신감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해야 되는데 아우 저는 그런 거 할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회사 그늘에서 이렇게 있을게요라고 하는 듯이 들릴 수가 있거든요. 사실 좀 위험한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들으면서 약간 아쉬웠던 게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는 느낌이 곳곳에서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정 쌤은요? 저는 이제 우리 예은 학생이라면 이렇게 답변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취업과 창업은 하나라고 봅니다. 이 회사에 취업을 해서 이 회사의 제2의 창업을 이루겠습니다. 야, 뭐 이런 어떤 합격! 어쩌면 네, 뭐 네. 이런 식의 예. 접근법이 어떨까. 예. 정말 말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방금 진짜. 이런 당찬 신입사원의 패기를 그렇죠. 좀 네.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정말 진짜 감동받아요. 진심으로. 네. 가슴이 자, 이렇게 해서 울렁울렁거리네요. 이쌤의 족보 한번 열어봤고요. 네. 이번에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공유하고 있는 주제 알아볼까요? 이쌤. 네, 이번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네. 이번에 푸드트럭을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푸드트럭을 본인이 푸드트럭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고요. 네. 사실 푸드트럭은 중요한 게 아이템도 있지만 마케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푸드트럭을 어떻게 마케팅해서 팔지 이걸 한번 제안해 보라라는 그런 문제를 내겠습니다. 저는 아이디어가 진짜 실제로 있는 게 여기랑 겹치는 거 아니죠? 아니요, 저는 진짜 정말이에요. 진짜 너무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락페 EDM 페스티벌 혹시 가보셨습니까? 아, 네네네. 너무 넓어요. 네. 그 스테이지가 한 3, 4구간이 되는데 메인 스테이지가 있으면 다른 스테이지 있는데 네. 그게 너무 멀어요. 걸어 다니게. 메인 스테이지에서 예를 들면 저쪽 뭐 벌판 스테이지 간데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는 진짜로 이렇게 돌아서 그런 데를 이제 푸드트럭이 이게 조금 정착해 있지 않고 이게 시간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영업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그건 아마 락패에 네네. 걸릴 거예요. 실제 측에서 허용을 아마 안 해주지 않을까. 그렇죠. 그럼 그냥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게 넓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지역마다 특산물이 있어요. 정말요. 어디서? 근데 나랑 같은 생각이 있는 사람 있을 수 자, 있을까? 여러분, 아니야. 잠시 후에 제주도에 김밥 진짜 맛있는 거 단톡방 있는데 의견 댓글을 보시면 네. 비슷한 글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이고, 정말 제가 한번 아쉽네. 예언을 한번 해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보비 씨는 뭐 없습니까? 글쎄요, 이게 사실 개인 방송, 네. 1인 미디어 이런 것도 좋다, 많이 좋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푸드트럭이라면은 그 요리의 노하우 같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유튜브 같은 데 올려서 인지도를 상승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음식을 먹고 싶다면 직접 맛을 보러 와라. 뭐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죠. 네. 정말 자, 좋네요. 예은 학생은 예은 어떠셨나요? 학생은? 저는 제가 푸드트럭 사장이 된다면 네네네. 푸드트럭 페스티벌 사장님 모임을 만들 거예요, 일단은. 네네네. 그래서 미국 여행을 갔을 때 얘기해요. 이건 캐나다 아니에요. 그냥 외국 살아요. 아니, 왜냐면 우리나라는 푸드트럭이 많이 없으니까요. 없죠. 미국에 가서 보니까 주말마다 뭐
날마다 그냥 푸드트럭이 모여서 페스티벌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멋있다. 되게 지역 뭐 페이스북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올리면은 외국인 뭐 유학생들, 여행객들 뭐 주말에 할 거 없는 뭐 지역 주민들에서 되게 많이 모이시더라고요. 그렇게 모여 있으면 일단 방송국 취재도 되게 많이 오고 올라가니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자, 우리 우리 톡방 친구들은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확인 한번 해볼까요? 네, 과연 재한 씨의 의견이 이렇겠나 확인해보고요.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사람 생각 거기서 거기지? 지역 축제와 결부시켜서 푸드트럭이 진행되는 것도 좋은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제와 연결시키는 걸 생각했고요. 또 내가 운영하는 푸드트럭의 맛이 있다는 전제하에 처음에 특정 대학을 공략할 것이다. 아무래도 트렌드에 민감하고 활동성이 좋은 대학생이 주 타겟으로 가장 적절해 보인다. 따라서 대학교 푸드트럭으로 이름을 날린 뒤 전국 대학으로 확장할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매장이 없는 푸드트럭은 사람들의 주목을 이끌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독특한 컨셉을 잡거나 고객 서비스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푸드트럭의 특장점은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각 지역의 특산품을 그날 바로 가져와서 판매한다면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비슷한 의견 주셨네요. 예. 네. 미디어의 노출로 인해서 인지도가 상승된다면 지나가다가 보여서 오는 손님이 많을 것이고 축제 등과 같이 다른 푸드트럭이 모이는 공간에서의 경쟁력이 상승할 것이다. 특히 무한도전이나 1박 2일 같이 젊은 층에서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은 프로그램에 잠깐이라도 노출될 수 있으면 효과가 좋을 것이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학생들의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예은 학생부터. 저는 이 강슬기님의 의견에 좀 눈이 가는데 네. 진짜로 대학교에서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저희 학교 앞에 추러스가 되게 유명한 네. 푸드트럭에서 팔았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저는 추러스를 안 좋아하는데도 주변에서 하도 야 먹어봤어? 그거 언제만 오는데 당국대 추러스 들어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먹어보게 되죠. 한 번쯤은 먹어보게 맞아요. 되더라고요. 네, 정쌤은요? 저도 이제 김예지 학생 너무나 네. 비슷했었고, 예, 네. 근데 이제 다혜 학생 같은 경우에 축제와 결부시킨다 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지역 축제에 가면 이미 거기에 그렇죠. 상인분들이 지금 맞아요. 있습니다. 여기에 차를 트럭을 몰고 가다가는 그쵸, 그쵸. 좀 안타까움이 좀 있다는 네, 거를 그쵸.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트럭 우리 태희 뒤집어집니다. 학생은 독특한 컨셉을 잡거나 고객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데요. 독특한 컨셉을 잡는 게 그게 어렵습니다. 그게 어려우니까 예, 예, 그걸 그게 알면 정말 창업이지. 어렵습니다. 예.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또 이 쌤께서도 한번. 다 하셨는데요. 특히 이제 저는 그나마 여기서 네. 김태희 학생 같은 경우가 독특한 컨셉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컨셉을요. 그러니까 간단한 것 같아요. 그냥 밖에 배트카처럼 딱 칠한다든가. 네. 그러면 배트맨카. 어디 배트맨카 왔다 하는 식으로 그런 아주 사소한 되게 거. 좋은 아이디어다. 아니면 아까 어디 단대 앞에는 추러스가 있는데 그게 늘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네. 한 30분 하다가 싹 사라지면 야, 저때 꼭 가야 된다라는 게 하면서 컨셉을 좀 너무 삐까번쩍하게 그쵸, 돈 들여서 그쵸. 잡는다기보다는 약간 좀 독특하게 이렇게만 잡아도 그 승부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배트맨 카는 되게 좋은 것 같네요, 진짜. 네, 그 김태희 학생 같은 경우 좀 발전시키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베스트 댓글. 네, 누가 될까요? 그다음에 저는 김태희 학생을 네, 하겠습니다. 저는 김예지 학생. 아, 네. 김예지 학생과 김태희 학생 축하드립니다. 베스트 댓글 선정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의 이슈, 취업난을 탈피하기 위해 창업을 선택한 우리 청년들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자,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취업을 탈피하기 위해서 창업을 선택했다라는 건 정말 잘못된 것 같고요. 그렇죠. 창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취업을 최대한해보라라고 권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취업을 했는데 거기서 자신의 어떤 꿈들을 이룰 것 같은 가능성이 발견된다. 네. 그럼 적어도 한 5년 정도 있다가 한번 창업을 그때 한번 꿈꿔보면 좀 더 탄탄하고 안정적으로 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정쌤은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90학번인데 90학번에 비해서는 지금이 100배 더 쉬워졌고요. 예, 2000년대 학번보다는 또 2010년 이후가 더 50배는 더 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의 창업의 기회가 많이 창업하다 보니까 과거보다 정말로 좀 많이 열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기회를 좀 잡았으면 좋겠고 제대로 한번 좀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나 아이디어 있어 이게 아니라 그리고 교육도 많이 합니다. 사업 보고서 쓰는 것들 이런 걸 한번 배워서 한번 자신의 꿈을 창업으로 한번 펼쳐봤으면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위은 학생은요? 저도 혹시 창업을 꿈꾸는 친구들이 있다면 일단은 학교에 있는 창업지원센터 이런 데를 꼭 방문해봐서 한 번쯤 도움을 받아보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제가 놀랍네요. 항상 하고 싶었던 얘기가 저랑 맞은편에 계신 분이 정쌤이거든요. 네. 근데 되게 인자한 눈빛으로 항상 바라봐 주시고 리액션도 해주셔서 감사하다 퀴즈 풀 때 되게 힌트도 많이 주신다는 얘기를 오늘 꼭 하려고 했는데 오늘 퀴즈를 풀 때 저를
틀리기를 바라시고 네. 솔직히 아니, 몰랐어요. 주가드 같은 거는 처음 들어봐요. 진짜 이거 진짜 어려웠어요. 그렇죠. 네. 더 배우고 싶도록. 알겠습니다. 아, 네, 오늘 창업지원센터 전문가 선생님 모시고 그렇죠. 네. 이야기를 한 것 같은 김대현 느낌으로. 전문가님께서 네. 자, 오늘 뉴스톡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다음 이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사람 너무 많아. 갈까요? 가요? 네. 안녕하세요. 스펙 제로, 정보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매주 월수금 오후 8시 한국직업방송 채널과 홈페이지 네이버 TV캐스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많으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화이팅!